실제 사건,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정도로 끔찍했던 총기 난사 사건. 아, 이거 실화네요. 우리나라 일이야? 1982년 4월 26일 경남 의령군 국류면 평촌리에 어느 한 집에서 한창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상갓집에는 상주 일가족과 친척들,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한 명이 상갓집을 방문한다. 특이하게도 그 남자는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고 소총 2자락까지 등에 메고 있었다. 문상객들은 그의 특이한 복장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간첩 신고가 들어와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걱정할 거 없다 라고 말하고는 태연하게 부의금 3,000원, 현재 물가로 약 4만원 정도를 내고 문상을 한다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문상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렸는데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그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행동이 난폭해졌고 이윽고 완전히 만취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폭언을 퍼부으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아니 근데 또 총을 메고 왔다고 하니까 무섭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상주의 친척이 나서서는 상갓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고 그 남자는 이에 격분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소총을 집어들고 문상객들을 향해 조준했다. 그리고 곧 엄청난 격발음이 울리며 총구에서 총알이 발사되었다. 아니 이거 일부러 시비 건 거 아니야 이거? 총 쏠라고? 뭔 일이야? 장례식장에서 이게 실제라는 게 개소름이네. 그렇게 상갓집에서 수십 발의 격발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비린내 사이로 소총을 든 경찰 복장의 한 남자가 상갓집에서 터벅터벅 걸어나왔다. 이런 잔혹한 학살을 저지른 남자 이름은 바로 우범곤. 오늘은 우범곤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저지른 잔혹한 학살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람이에요? 와... 아 이거 아시는 분 있구나.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아 옛날에도 미친놈 많았구나. 우범곤은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시절에는 평범하게 자랐지만 중학생 시절부터는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는지 점점 성적이 떨어지며 무단결석을 하는 일이 많아졌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거의 꼴찌 수준으로 열등생이 되어버렸다. 또한 고등학생 때부터 성격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창문을 깨트리고는 그 유리 조각으로 배를 긋는 자해 행동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고등학교 3학년 무렵에 그의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사망하면서 우범곤의 성격은 완전히 삐뚤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범곤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재능을 한 가지 찾게 된다. 그건 바로 특등사수로 뽑힐 정도의 뛰어난 사격 실력이었다. 참고로 사건 당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범곤은 평소 사냥이 취미였으며 달리는 노루의 귀를 정확히 싸맞힐 정도로 사격 실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 뛰어난 실력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가장 문제인데. 아무튼 우범곤은 해병대에서의 군복무를 무사히 끝마치고 이후 자신의 아버지처럼 경찰관이 되어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게다가 우범곤은 뛰어난 사격 실력에 더불어 태권도 3단, 유도 3단을 보유한 무술 유단자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울시 101 경비단에 선발됐고 무려 청와대 경호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와, 아니 특등사수의 유단자, 청와대 경호팀? 아니 요런 걸로만 보면은 그냥 탄탄대로로 잘 간 건데 공부를 못했지만 어쨌든 군대를 통해서 본인의 특기를 찾고 그거 이후로 어쨌든 잘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왜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됐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범곤은 경남 의령군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난폭한 성격과 술버릇 때문이었다.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우범곤은 평소에는 유순한 편이었지만 유독 술만 마시면 매우 난폭해지고 위아래 구분 없이 온갖 폭언을 퍼붓는 등 포악한 성격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런 성향 때문에 우범곤은 결국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출을 가게 된 것인데 이는 사실상 좌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 국류면 여기로 이제 갔다고? 경남 쪽에 있구나. 멀리도 갔네. 이게 대충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수도권이고 국류면이면 여기로 갔네. 여기. 와 진짜 멀리 갔네. 그렇게 우범곤은 1981년에 경남 의령군 국류면으로 전출을 받고 이곳에 있는 국류지서 오늘날로 치면 국류파출소에서 순경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또한 우범곤은 이곳에서 하숙 생활을 했는데 근무를 시작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을 때 이웃집에 살던 전 땡땡양과 연인 사이가 됐고 1982년 3월 9일경부터 전양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전양의 가족들은 이들의 동거를 굉장히 반대했다고 한다. 어떻게 또 이런 성격인데 또 잘
만나고 다녀. 또 꼬실 때는 이런 성격 다 감추고 만날 거 아니야. 개소름인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우범군의 술버릇 때문이었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온갖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는 탓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미친 호랑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전량의 가족들이 동거를 반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고집을 끊을 수 없었던 전량의 부모는 그렇게 동거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결혼이라도 한 뒤에 하라고 만류했지만 우범군과 전량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거를 강행했다. 하여튼 말 뒤지게 안 들어. 근데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 같이 술 안 먹어봤어? 남들한테 행동하는 거 딱 보면은 안 보이나? 어우 답답하다 진짜. 평소에 하는 행실들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아니 얼마나 콩깍지가 이게 씌었으면은 참 대단하다. 국유지서 근무 당시에 찍은 우범군의 사진. 이게 근무했을 때 사진이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2년 4월 26일 이날 우범군은 저녁 근무가 있는 날이었고 난 12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잠시 잠을 자게 된다. 그때 공중을 날아다니던 파리 한 마리가 그의 가슴팍에 내려앉게 되는데 곁에 있던 전량은 파리를 쫓기 위해 손을 휘두르다가 우범군의 가슴팍을 때리게 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난 우범군은 이를 계기로 전량과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된다. 요거 이렇게 딱 맞았다고 심한 말다툼까지 해? 와 진짜 정신병신이네. 쥐가 그렇게 살자고 해서 산 거니까 뭐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집을 나온 우범군은 곧장 국유지서로 향했고 또 어딘가에서 술을 마셨는지 잔뜩 취한 상태로 오후 7시 30분쯤에 집으로 돌아온다. 만취한 우범군은 역시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날은 정도가 좀 심했다. 자신의 동거녀 전량을 코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전량의 친척 언니가 우범군을 말리려고 했지만 우범군은 그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고 시끄러운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범군을 비난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취한 우범군은 눈에 뵈는 것이 없었고 그에게 화를 내던 동네 주민 한 명을 밀어 넘어뜨리고는 집을 나가서 다시 국유지서로 향한다. 그렇게 우범군은 국유지서에 배속된 육군 방위병들과 함께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때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서는 우범군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우범군은 옆에 있던 소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겼고 그렇게 울려 퍼진 총소리에 깜짝 놀란 동네 주민들과 방위병들은 전부 도망치게 된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낸 우범군은 국유지서 바로 옆에 있던 무기고를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M2 카빈 소총 2자루, 실탄 144발, 수류탄 7개를 탈취한 뒤 동네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가 1982년 4월 26일 밤 9시 40분경이었다. 144발에 수류탄 7개요? 와, 나 이거 왜 몰랐지? 시대에 미친놈이 있었네. 국유지서 옆에 있던 무기고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이제 무기고였나봐요. 요 통제고 이거 문 따고 들어갔네. 동네에 도착한 우범군은 우연히 마주친 26살의 남성 한 명에게 총을 발사했고 이를 시작으로 국유면 토곡리 시장으로 향한 뒤 그곳에 있던 주민 3명을 조준사격하여 살해한다. 그리고 밤 9시 45분경 국유 우체국으로 향한 우범군은 그곳에 있던 전화 교환원 2명과 집배원 1명을 살해하여 마을의 통신을 차단한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뭐 전화기를 돌린다고 해야 되나? 각 집에 있지도 않았고 저런 우체국 같은데 이제 전화를 하려면 들러서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통신망을 다 끊어버린 거네. 와 개무섭네. 이후 우범군은 밤 10시경에 앞곡리로 향했고 약 10분 동안 총기 난사하며 주민 6명을 살해했다. 그 다음으로 운계리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있던 주민 7명을 살해하는데 이때는 무려 수류탄까지 던졌다고 한다. 와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다고? 시대의 미친놈이네. 그리고 밤 10시 50분경 우범군은 평천리로 이동해서 어느 상갓집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이 바로 그 초반에 서술했던 그 상갓집이다. 이미 서술했듯이 우범군은 이곳에서도 총을 난사했고 상주 일가족을 포함하여 주민 12명을 살해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상갓집에는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우범군이 상갓집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우범군은 아직도 안 죽은 게 있어? 라고 말하더니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아기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한다. 너무 충격적이다. 야 이거 소설로 써도 구라라고 할 것 같아. 개 X이네 이거. 내가 컴다운 해야겠다. 어우 야 이거 머리 아프다. 어지럽네. 이후 우범군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불이 켜져 있는 집마다 침입해서는 총을 발사했다고. 그렇게 동네 주민을 무려 23명이나 살해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총소리를 들은 동네 주민 한 명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빨리 불 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라고 위험을 알렸고 그 말대로 불을 끈 집은 다행히도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밖에 살인마가 대놓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무서웠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는 중에 경찰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정말 한심하게도 이때 경찰들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당시 국류지서장 허창순 경사 및 김진우 경장 등 일행 4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다른 마을에 있었고 마을 유지로부터 접대를 받으며 술자리를 가진 후 밤 10시 50분경에 국류면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때 동네 주민으로부터 우범군이 끔찍한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지서장과 일행들은 오히려 현장에 자신들은 없어서 다행이라며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만다. 이 미친놈들이네. 와, 얘네들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와, 욕도 안 나온다 진짜. 그리고 4월 26일 자정 무렵 동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소속의 전투경찰 30여 명이 마을 초입에 도착하게 되는데 국유우체국의 전화교환원 전우숙 씨가 숨을 거두기 전에 죽을 힘을 다해 전화 코드를 연결한 덕분이었다. 늦었지만 명복을 빕니다. 정말 덕분이네요 진짜. 이렇게 어지럽냐. 머리 아파.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전투경찰들과 이들을 지휘하던 경무과장 신영기는 우범군을 체포하기는커녕 마을 초입에서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아니 왜 안 들어가고 뭐 하는데? 일이 더 커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새끼도 잘라. 경무과장이고 지랄이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말하기로는 마을 초입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었다. 진짜 무능의 끝이다. 와, 대박이네. 당시 전투경찰은 무려 30여 명이었기 때문에 마을로 진입하여 우범군을 포위하거나 수적 우위를 내세워 그를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악질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훈련도 자주 받았을 것이므로 충분한 계획만 세웠다면 우범군을 충분히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최소한 경고 방송이라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테지만 그런 대응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새벽 2시경에 동네 주민 2명이 목숨을 걸고 산길을 통해 의령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지만 의령경찰서장은 어두워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을 거부했다. 와, 대한민국 존나 꼴통이었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미친놈이다.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출동을 안 한다고? 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개소리를 여기서 다 듣네. 그렇게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도 우범군은 총기를 난사했지만 4월 26일 밤 11시경부터는 딱히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때 우범군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투경찰들이 이때라도 진입했다면 우범군을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때도 진입을 안 했어? 아니 뭐 했어? 아니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냐고 마을에서. 아니 이게 제일 미스테리네. 같은 편 아니야? 대가리에 있는 새끼가 이거 도와준 꼴입니다. 사례를. 아무튼 그렇게 가만히 있던 우범군은 4월 27일 새벽 5시 35분경 평촌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 침입했고 잠을 자던 일가족 5명을 깨운 후 수류탄 2개를 터뜨렸다. 우범군과 일가족 3명은 그 자리에서 폭발에 휘말려 사망했고 다른 가족 2명은 옆방으로 피신한 덕분에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악의 대량살인범 우범군은 죽을 때까지 사람을 살해하며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건 이후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동안 뭐 하셨냐고요. 이거 살인 동조죄입니다. 이거 같이 한 꼴이야 솔직히. 사형당해야 됩니다. 우범군의 총기 난사로 인해 현장에서 56명이 사망했고 3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부상자들 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6명이 추가로 사망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63명이 사망했고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와, 63명? 게다가 우범군은 총기 난사 당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 중에는 20세 이하의 희생자가 무려 16명이었으며 10세 이하의 희생자가 6명이나 있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기네스북으로 등재되기도 했지만 기록을 경신하고 싶다는 다른 범죄자의 경쟁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등재가 취소되었다. 그쵸. 이런 거를 이제 뭐 기네스 같은 거로 등재를 하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유지사에 모여 항의하는 동네 주민들의 모습. 불 안 지른 게 다행이죠. 여기에다 오히려 역으로 수류탄 안 던진 게 다행이지.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게? 이 살인범한테 무기 지원한 곳이잖아. 이게 경찰서야? 있으나마나한 거? 이후 이 사건은 뉴스를 타며 전국적으로 여론이 불타올랐다. 게다가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후속 조치가 빨랐고 비열하고 무능한 대응을 보였던 국유지서장, 의령경찰서장 등의 경찰 관계자들은 전부 파면, 구속 등의 처벌을 받았다. 구속된 국유지서장의 모습.
그 와중에 또 얼굴은 가렸네. 또한 정말 늦었지만 사건 발생 43년 만인 2025년 4월 26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고 경상남도 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였다. 이날 위령제와 함께 의령 4.16 추모공원의 준공식이 열렸으며 공원 부지 내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의령 4.16 추모공원의 위령탑 이렇게 있네요. 진짜 역대급 사건이네요. 와, 너무 충격적이다, 이야기가.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근무를 안 서고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에?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진짜 어지럽다. 82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와, 저런 정신병자를 경찰서에 받은 거에 저때 당시면 아니 뭐 경찰 뽑을 때 뭐 검사나 제대로 해서 뽑았겠어? 저때 당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경찰이나 이런 거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는 공무원이나 이런 거를 되게 등한시했기 때문에 되게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바뀐 건데 월급도 작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개나 소나 다 받았네요. 저런 새끼가 경찰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머리 아프네요. 한 정신 나간 놈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뻔한 정말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네 진짜.